조국 신당 지켜 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오늘 사전투표를 하면서 조국 신당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좋게 보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사전투표의 모습과 그 얘기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동면이시죠? 동면은 전? 아니.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바꿉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당 얘기를 하면서 다 응원한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야권 정당들이에요. 신당들이 포함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조국혁신당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 준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가 뜨겁다는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좋게 얘기하는, 뭔가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과거에 얘기했던 마음의 빚을 갚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일단 화면 좀 보는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선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야당 정당들 다 많이 승리해야 된다. 본인 어떤 바람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당인데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 상황의 분노, 이게 뜨겁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정치 상황에 분노하는 게 이게 뜨겁다는 걸 반영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최근의 돌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통상요, 야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서서 다른 후보 유세할 때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뭔가 유세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표현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는 걸 보여주는 게 조국혁신당에 대한 돌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데 굳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입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애써 다른 표현을 쓰시고 싶었는데 그것은 현 상황상 쓰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본인이 그렇게 쭉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서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일컫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한 그 분노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로섬 게임의 관계잖아요. 지금 그 표를 좀 얻고 있지만 어쨌든 진보 진영 내에 한 그 정당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세력 내의 어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과는 좀 분리된 진보 내에서 보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현 정치 세력의 여러 가지 행태, 또 역학관계, 본인은 이런 현재 형성된 역학관계에 나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정치 것을 세력은 지금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성해 놓은 또는 공천한 이런 현재 후보를 포함한 정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애들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국 신당에 대해서 당대표처럼 발언하신 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애당초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 비례로 가기로 원했잖아요. 병립형 비례로 가기를 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동형 비례를 권고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급선회한 그 당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오고 또 뭐 이낙연 대표도 보고 오고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범진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진보에서 국민적 지지를 가둬놓고 싶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비토 세력에 의한 진보 세력의 어떤 호소력이 없는 부분을 상쇄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총선 이후에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조국 당이 어떤 조국 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한 말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 선거 이후 조국 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네. 어째 지금 오늘 사전 투표하면서 한 얘기 보면 민주당 얘기보다는 조국 혁신당 얘기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냥 이름만 한번 언급하고 끝났는데 혹시요 이거 총선 뒤에 무슨 야권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만 그대로 보면 예. 그런 의미도 내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까지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응원한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범야권의 큰 어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에 대한 어떤 하나 돼서 통합돼서 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뭐 칭찬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이죠. 두 번째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양극단 정치에 있어서의 타협과 통합이 실종된 이 정치의 염증을 느껴서 아마 정말 새로 생긴 조국 혁신당에 대해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해석 이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던진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국 혁신당이 대중적인 지지를 좀 받았으면 대중적인 좋겠다. 정당. 이건 이제 덕담의 수준인데요. 저는 앞서 자료화면에 얘기했듯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빚 부분들이 좀 녹아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실형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을 정말 좀 기괴하게 해서 좀 내세워서 창당을 했지만 예. 정말 국민들이 정권 심판이라는 큰 어떤 그런 대승적인 물결 앞에서 큰 지지를 보내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거는 국민적인 염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비례정당이지만 향후에 양극단 정치에서 뭔가 벗어나서 다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음의 빛과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서의 좀 좋은 방향의 다당제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조언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의 여야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짝 언급한 것 같다는 분석이신데 혹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가 향후에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되길 바라는 걸까요? 뭔가 그 야권의 현상 변경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읽히긴 합니다. 그 문장에 보면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 지금 좀 더 대중적인 뭐 정당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뭐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 조국 대표는 언제라도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은 판결이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뭐 다음 지방선거나 이런 건 멀리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야권의 정계 개편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서 국가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오늘 뭐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진영에 서서 이렇게 그 투표 소감을 밝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직 대통령다운 처신이 아니고 지금 계속 선거운동도 공개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로다운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요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그 전날도 그렇고요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 지원을 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숟가락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뭐 김지수 후보가 꼭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숟가락 얹으려고. 김지수 후보 꼭 당선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이 힘을 주는 숟가락인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뭘 가져가는 숟가락인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숟가락 표현을 썼어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출처가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보이잖아요. 그중에 일부 분들이 저런 글을 올려놓는데 이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잊히고 싶다더니 언행불일치다. 숟가락 얹으러 나온 것 같다. 조국한테 심 쓸어주냐? 가만히 있지. 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니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못마땅한 발언들이거든요. 김준욱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목소리를 좀 내는 일부 지지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총선은 오늘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상당하게 예.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는 것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부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그냥 방향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가 와야 이것이 아니, 승리를 그렇죠. 담보하는 거고 그거는 뭐. 고지전을 치를 때 고지에서 아무리 이 고지를 우리가 먼저 점한 것 같으니까 유리하다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그 고지 위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모두 다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힘을 모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 지지자분들의 반응은 아무리 지금 봐도.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국면에서 숟가락을 한번 얹는들 당신에게 앞으로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겠고 또 앞으로 노림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지난 2년 동안에 산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서 예. 심판해라 하는 부분 외에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을 이끌어낸 것은 이재명 대표일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일 것입니다. 그 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거기 나누겠다 또는 거기다 숟가락을 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한 생각이 아닐까 민주당 싶습니다. 전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원 유세나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인 건가요, 지금? 일단 다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예. 부울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울경 지역, 울산 뭐 포함돼서 그 지역에 좀 집중은 돼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또 과거 당신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예. 이 PK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 PK 지역에서 상당히 여론을 움직이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하나의 힘도 중요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반응이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총선 이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뭔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오후죠. 조국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총선 뒤에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직을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지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앞에서 저와 한동훈 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일단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뭐 그게 국회건 국민의힘 당사건 그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님께 직접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서도 만납시다, 대화 좀 합시다라는 제안인데 총선 끝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카메라 앞이잖아요. 예.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을.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카메라 앞에 쓰자는 뜻 같은데 지금. 근데 글쎄요, 조국 대표도 사법적 리스크가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1, 2심이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적 쟁점도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카메라 앞에 둘이 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면회 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럴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뭔가 궁금증을 예. 유발해서 본인에 대한 국민적 호소를 저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예. 저것은 지금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오. 저거 둘이 굳이 같이 서가지고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증문즉답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생방송으로 본인이 묻고 나서 약간 답변하고 토론을 하고 싶은 거.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게 선거운동의 일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묻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국민이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를 올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 누가 물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명백하게 국민께 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반성하지 하든 안 하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이 판단할 텐데 본인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저렇게 예. 자꾸만 남의 흠집을 건드리거나 반론 제기할 여지 없이 어떤 걸 물으시기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글쎄요. 뭐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도 사전투표를 오늘 했어요. 오후에. 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도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그 당에 연락을 해서 제가 바로 이 장소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나오는 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줍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 조국처럼 사셨습니까? 그런 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두 인물 그냥 말이 대단합니다. 지금요. 만나서 토론하면 어떤 말들이 오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은요. 자,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살짝 언급했었죠. 원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했잖아요. 근데 원래 조국 대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날짜도 내일 정도 한다고 원래 잡혔다 그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 소식이 알려지니까 조국 대표가 날짜도 오늘로 당겼고요. 그리고 장소도 이쪽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한 곳과 똑같은 곳에 오늘 오후에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분명히 무슨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그 기저에는 거침없고 분명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와 행동들이죠.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왜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느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 동조돼서 집권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근데 그걸 강조하긴 차원이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끝까지 나는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선적이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건 선거, 그냥 선거 개입의 논란까지 하면서 부산을 가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일정이 있었거든요. 예, 일정이 있었어요. 오늘. 보통 집무실에서 나오셔서 근처 주민센터에 들려서 부산에 가서 일정을 보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꼭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최근에 낙동강 벨트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부산에 와서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부산을 디비졌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면서 관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국 대표 아주 거침없이 바로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심판하는 대상은 지금 부산까지 내려와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십시오.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비아냥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쫓아서 공격해야 될 포인트에 조국 대표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냥 양쪽에 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이거 송영훈 대변인께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사전투표를 굳이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다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비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그림이 굉장히 유치해 보입니다. 과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정계의 거목들이 큰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저렇게 무슨 뭐 투표 장소 똑같이 맞춰가지고 따라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작아 보이죠. 유치하다? 그렇죠. 저런 건 뭐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은 예.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이 어떤 정당으로서 제시하는 가치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